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남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입덧도 심한 편이었습니다. 만삭 때도 유독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청소도 해주셨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가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전보다 더 잘 먹게 되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부관계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관계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내가 질색을 하더군요. 그리고 항상 피곤해해서 기회가 없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잠이 들면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욕구를 풀곤 했지요. 그러다 아내의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장모님이 아예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열심히 집안일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아내와 둘이 살 때보다 집안이 더욱 깨끗해졌고 먹는 것도 더욱 풍족해졌습니다. 저는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장모님께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렸죠. 아내도 장모님과 있으니 엄청 편해하더군요. 장모님은 출산 이후에도 애를 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아내가 적극 찬성을 하더군요. 결국 매달 얼마씩 돈을 드리기로 하고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안 계시니 별다른 걸림돌도 없었죠. 장모님은 비싼 조리원도 취소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조리원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조리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는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죠. 그렇게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휴가를 내고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진통이 오기 시작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죠. 물론 장모님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빨리 나오지를 않더군요. 결국 첫 진통 후 거의 하루 만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탯줄을 자를 때는 사실 얼떨떨해서 별다른 감정도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며칠 입원을 하게 되었고 장모님께서 옆에 있어 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집안에 있으니 뭔가 많이 허전한 느낌이었죠.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혼자 있는 자유시간이기도 했죠. 첫날은 아기와 아내가 계속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아내와 아기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둘째 날에는 혼자 집에 있는 게 심심하더군요. 그래서 컴퓨터에 숨겨놓은 동영상들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눈치 안 보고 영상을 마음껏 즐겼죠. 몇 달 동안 참아왔던 욕구를 마음껏 분출하고 잠이 들었죠. 아내는 병원을 나와 조리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서는 면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족이라도 함께 자는 것도 안 되더군요. 산모의 안정을 위해서라는데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도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함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집에 오자마자 제 저녁을 차리시더군요. 덕분에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장모님이 빨래와 청소를 하셨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옆에서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빨래도 널고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기도 돌렸지요. 그랬더니 금방 시간에 갔습니다. 그래도 일찍 집안일을 끝내고 장모님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렸고 장모님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과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성인 영상이나 보고 잘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집에 계셨지요. 어제와 같은 자유는 이제 없었습니다. 괜히 눈치가 보여서 그냥 자려고 했지요.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더 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만 보고 자자 싶었죠.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은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이어폰도 끼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들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더 스릴이 있었지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조용히 휴지도 챙겼습니다.
영상은 뻔한 내용이지만 볼 때마다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몰래 봐서 그런지 그날따라 더욱 집중해서 영상을 보게 되었죠. 조용히 영상에 집중을 하면서 티슈를 챙겼죠. 그런데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이 문을 조용히 열어보신 것이었죠. 그때 마침 저는 마지막 과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장모님께 보여버렸죠. 장모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는 순간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지를 올리며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보여버린 이유였죠. 그 순간에는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설마 장모님이 다시 일어나실 줄은 몰랐죠. 문을 잠그지 않은 것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모님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싶었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몰래 출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이미 일어나 계시더군요. 그리고 제게 잠깐 기다리라시며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장모님도 제 눈을 똑바로 못 보시더군요. 정신없이 후다닥 밥을 먹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하지만 장모님을 피할 수는 없었죠. 퇴근하고 조리원에서 아이와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게 되었죠. 차 안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는데 장모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제는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고 하셨죠. 저는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아내와 자주 관계를 하는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아내가 저를 거부한 지 제법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여자가 임신하면 그게 싫을 수 있다며 이해를 좀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장모님을 봐야 하나 싶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니 술술말이 나오더군요. 은밀한 이야기까지 모두 장모님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장모님께서 먼저 술을 꺼내시더군요.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죠. 장모님은 저의 욕구불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바람을 피지는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내도 몸을 회복하면 관계를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혹시나 계속 관계를 거부하면 어쩌냐고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상담센터도 잘 되어 있으니 상담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리스가 된 부부들이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참기 힘들면 지금처럼 영상 보면서 풀라고 하시더군요. 원하면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는 술을 마셨습니다.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장모님이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장모님이 알고 있다 생각하니 더 부끄럽더군요. 담담하게 상담을 받듯 대화를 나누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 쑥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영상들이 자꾸 떠올랐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영상에서 봤던 배우가 겹쳐졌죠. 장모님도 혼자가 되시고 오래 직장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나이에 비해 관리를 잘 하신 분이었죠. 그래도 영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제의 난감함을 잊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도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긴장을 많이 하셨더군요. 어제의 일은 장모님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술까지 꺼낸 것이었죠. 다행히 이야기가 잘 풀리면서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술을 제법 많이 마셨는지 취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장모님도 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죠. 술을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지 조절을 못하신 것이죠. 장모님이 비틀거리며 몇 번이나 쓰러질 뻔 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화장실까지 부축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도 몸을 못 가누시더군요. 하위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로 변기에 앉으셨죠. 하지만 그대로 다시 옆으로 고꾸라지시더군요. 저는 장모님을 부축해서 변기에 앉혀드리고 옷도 제대로 내려드렸습니다. 민망한 모습을 모두 눈으로 보게 되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이미 정신이 없으신지 그대로 소변을 보셨습니다. 덕분에 제 손과 옷이 소변에 젖어버렸죠. 장모님도 이미 옷이 다 젖어버렸지요. 그렇다고 혼자 수습을 하실 상황도 아니었지요. 어쩔 수 없이 젖은 옷을 갈아입혀 드려야 했죠. 수건으로 대충 닦아드리고 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눕혀드리고 옷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거의 기절하듯 잠이 드셨습니다.
한바탕 땀을 빼서 그런지 저도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잠깐 쉰다는 게 그대로 기절하듯 잠이 들어버려죠. 그리고 아침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몸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슬쩍 눈을 떠보니 장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옷을 벗어던진 상태로 자고 있더군요. 그리고 장모님도 아래 속옷만 입고 주무시고 있었죠. 그 상태로 장모님과 엉켜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옷을 갈아입히고 재워드린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가 기억이 없었습니다. 왜 장모님과 껴안고 자고 있는지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때 장모님도 제 기척에 눈을 뜨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엄청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저보다 더 기억이 없으셨습니다. 불안하신 표정으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당신의 몸도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옷을 벗고 잠이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잠시 후 장모님도 옷을 갈아입으시고는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시고 뒷정리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손에서는 여전히 소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장모님은 어제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 같다고만 하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어제의 흔적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술이 너무 취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서로 그렇게 정리를 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미묘한 어색함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 몰래 동영상을 열어보았습니다. 장모님이 집에 계신데도 컴퓨터방에서 영상을 보았죠. 장모님이 주무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왠지 문을 잠그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리고는 장모님 관련 동영상만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보았던 장모님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게 되었죠.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내랑 빨리 관계 회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건장한 청년입니다. 벌써 5년이나 지난 일이네요. 이제는 그때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촌 누나를 보니 저와 누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한번 공개해 봅니다. 어머니가 외가 친척들 중 유독 이모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결혼도 서로 비슷한 시기에 하셨고 무엇보다 서로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면서 투자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더욱 돈독하게 되었어요. 서울 변두리긴 하지만 뭐 그 당시에 집값이 엄청 오를 거란 이야기를 듣고 두 분 다 근처에다가 주택을 구매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재미를 못 보고 우리도 이모네도 그때 산 집에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제 위로 형이 한 명 있고 이모 집은 제 위로 누나가 2명, 남동생이 1명 있었습니다. 제가 하려는 비밀 이야기는 둘째 사촌 누나와의 이야기입니다. 가까이서 살아서 그런지 양쪽 집은 자주 만났습니다. 형제들도 다 서로 또래들이라서 허물없이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이모나 우리 어머니도 자기 애라고 더 이뻐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아이인 것처럼 공정하게 잘 대해줬습니다. 주말마다 하루는 우리 집에서, 하루는 이모 집에서 거의 자주 만났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작은 누나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막내 동생이야 저랑도 나이차가 조금 있던 편이라서 저를 잘 따르기도 했지만 거의 동생을 봐준다는 개념이었지 우애라고 할 만한 건 없었어요. 그렇다고 큰 누나와도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뭐랄까 너무 어른스러운 느낌도 있었고 조용조용한 모범생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에 비해 작은 누나는 여자답지 않게 털털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이라서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친형도 공부벌레라서 오히려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포만 나는 모범생 형아보다 카리스마 있는 누나가 더 좋았습니다. 큰 누나나 작은 누나 둘 다 출중한 외모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큰 누나가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성격 때문인지 훨씬 예뻐 보였는데 대학에 들어가니 그게 아니었어요. 큰 누나가 못생겨진 건 아니고 꾸미기 시작하니 그 미모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작은 누나의 미모는 거의 정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옷 입는 센스도 좋았던 누나에게 옷 좀 골라달라며 쇼핑을 하러 나가면 주변 남자들의 시선이 느껴질 정도로 쇼핑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작은 누나의 미모는 독보적이었습니다. 밝게 염색한 머리를 찰랑거리며 이옷저옷 골라와 제 몸에 대주는 누나를 보고 있자면 주변 남자들의 질투 어린 시선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누나는 이렇게 둘이서 나가 있으면 자기를 누나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저는 항상 그럴 때면 누나의 남자친구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옆에 나란히 있는 제가 누나의 남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근처의 남자들이 깨닫는 순간부터 누나를 뭐 어떻게 해보려고 연락처나 데이트 신청을 해오는 남자들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한테 남자친구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기도 해서 그냥 대충 맞춰주기는 했습니다. 멀찌감치 걷고 있다가 남자들이 추근덕대기라도 하면 쪼르르 달려와 저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데 제 팔을 휘감고 가까이 밀착한 누나를 의식하면 소름이 오싹오싹 돋기도 했지만 또 그게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저의 여자친구인 척 연기를 하는 행세가 실제로도 연기에 소질이 있었는지 어느 날 누나는 명함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길거리 캐스팅을 받은 것이었죠. 솔직히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누나와 한데 다 섞어놔도 제가 볼 때도 누나가 그 사이에서 딸린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정도였으니 저도 누나는 성공할 것 같다고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안 될 것 같다면서도 내심 기대를 하는 눈치였습니다. 학교도 사실 썩 잘 간 편은 아니라서 이모 집에서도 누나가 하고만 싶다면 한번 해보라는 식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저는 군대를 갔고 이등병 시절 맨날 여기저기 불려가서 털리기만 했는데 사촌 누나의 단 한 번의 면회로 저에 대한 대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면회장에 나타난 누나는 부대 모든 선임들의 마음을 단번에 뺏어버렸고 그 뒤로 사촌 누나의 연락처라도 받아보려는 선임들이 저희 보호자를 자청해와서 마음고생 많이 하는 1, 2등 병 시절을 걱정 없이 편하게 보냈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군 생활이 다 끝나가던 저녁을 얼마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충 시간만 때우면서 보내고 있는데 동기놈 중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무턱대고 따라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뭔 일인가 싶어 따라갔는데 동기가 구석에서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온 핸드폰을 꺼내고는 화면 속 여자를 가리키며 이건 너네 누나 아냐? 라고 말해왔습니다. 동기놈이 말해주지 않아도 새하얀 피부에 눈 밑에 까만 점, 아니 얼굴을 보지 않아도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누나인 걸 단번에 알았습니다. 누나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누나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질 나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여전히 예쁘고 남자들은 누나에게 정신을 못 차렸지만 그토록 자신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을 싫어하던 누나는 온데간데 없고 호응을 유도하며 화면 안에서 짧디 짧고 얇디 얇은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의도한 듯이 슬쩍슬쩍 모든 것을 보여주는 누나를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전역을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모 집에도 인사를 하러 간다고 나왔습니다. 제발 누나가 아니었으면 했습니다. 옥탑을 개조해 자취방처럼 쓰고 있는 사촌 누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꾸며진 방이 얼마 전 보았던 방송에서의 방과 똑같았습니다. 누나는 곤히 잠들어 제가 와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모 집에서 큰 누나와 이모의 환대를 받으며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작은 누나가 그제서야 잠에서 깼는지 내려왔습니다.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잠에서 깨자마자 나온 작은 누나는 저를 보더니 반색을 하며 드디어 저녁을 했냐며 반겨줬지만 저는 누나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었습니다.
매번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하던 이모 집이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누나를 넋지로 피하고 있었는데 작은 누나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동네 호프집에서 만난 누나는 저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비치느냐며 저를 나무랐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니 사촌 누나에게 자초지종이라도 들어봐야 성이 풀릴 것 같아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누나의 방송을 보았다. 연예인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드라마에서나 처음 볼 줄 알았던 누나의 모습을 그런 방송에서 보니 실망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누나는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만 계속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이 없다가 누나는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얼굴 하나만 믿고 데뷔를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며 자기같이 끼도 없고 얼굴만 믿고 하려면 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걸로 돈을 조금만 모으면 백을 써서 데뷔도 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누나가 아는 연예인 중에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면서 데뷔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고 말이죠. 이어지는 누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나는 이미 그때 누나를 캐스팅한 매니저와는 깊은 관계이고 그 자식의 꼬드김에 속아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누나가 그렇게 번 돈의 사용처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누나는 끝까지 그럴 리가 없다며 제 말을 듣지 않았죠. 듣다 보니 계속 그놈을 감싸는 누나의 모습에 화가 나 그럼 누나 맘대로 계속 그렇게 살라고 화를 내고는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분을 삭히고 있는데 도무지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뜬 눈으로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한참 되어도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셔서는 누나는 어쩌고 너 혼자만 왔냐고 집에 아직도 누나가 안 들어왔다고 이모가 걱정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말에 뒤도 안 보고 누나와 술을 마시던 호프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누나는 그 뒤로도 혼자 술을 계속 마셨는지 테이블 위에 엎어지듯 기대서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누나에게 다가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술에 잔뜩 취한 누나를 데리고 이모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비틀거리는 누나를 등에 업다시피 해서 겨우겨우 누나의 옥탑방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자고 있는 사촌 누나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수한 누나의 마음을 짓밟은 그놈이 용서가 되질 않았어요. 조금 추워 보여서 옷을 갈아입히고 재웠으면 했지만 저도 취기가 남아있었는지 예쁜 사촌 누나의 얼굴을 보니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불을 목 위까지 덮어주고 일어나는 찰나. 누나가 두 팔을 뻗어 저희 목을 휘감더니 자기 쪽으로 확 당겨왔습니다. 당기는 힘이 어찌나 세던지 저는 중심을 잃고 누나의 몸 위로 넘어졌습니다. 사촌 누나의 몸 위에 저희 얼굴이 밀착되어 심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는 사촌 누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분위기 속에 정신줄을 잡고 고개를 들었지만 누나는 제 목을 감고 있는 두 팔에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눈을 개슴츠레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사촌 누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 좀 위로해줘. 자신을 위로해달라는 사촌 누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목을 감고 있는 양팔에 힘을 줘 제 얼굴 가까이로 다가오더니 그 순간 누나는 제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만큼은 누나를 밀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까 저에게 붙어있는 사촌 누나를 떼어내고는 온 힘을 다해 세게 안아줬습니다. 거의 울듯이 누나에게 누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팔면서까지 확신이 없는 일을 하며 상처받지 말고 본인의 그 자체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응원해줬습니다. 저의 어깨 뒤로 가 있는 누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누나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방송을 접은 대신 대학로에 있는 작은 극단에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차 무명 연극 배우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미녀 톱스타가 될지 아니면 이렇게 극단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지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저희 가족이 저의 친형보다 더 저와 가까운 사촌 누나가 성공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저에게는 3년 가까이 사귄 여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친이 조금 많이 연상이었습니다. 제 여친은 엄마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사실 엄마보다는 2살 적은 나이였지요. 엄마와 젊을 때 스키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이모네와 가족끼리 모임도 종종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몇 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모네 집에서 종종 만났지요. 이모는 혼자 아들 1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모 아들은 저보다 10살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형이라 부르며 많이 따르는 편이었죠. 이모네 집은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그 집으로 가곤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모 아들이랑 놀아주곤 했었습니다. 이모 아들은 아빠가 없으니 저를 많이 따랐습니다. 이모도 제가 집에 오면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아들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모가 저를 엄청 좋아해 주셨습니다. 제가 군대를 갈 때 서럽게 울 정도였지요. 휴가를 나오면 이모가 꼬박꼬박 용돈도 주곤 했었죠. 이모와는 원래 친했었는데 군대를 가면서 더 친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모도 든든한 조카가 있다가 없으니 허전해하셨고요. 그 뒤에 제대를 하고 이모가 초대를 했습니다. 이모는 잔치상을 차려주시더군요. 엄마와 함께 저녁도 먹고 술도 같이 마셨습니다. 이모는 기다렸다는 듯 하소연을 하더군요. 요즘 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사춘기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아빠가 없으니 더 방황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셨습니다. 엄마도 이모 많이 힘드니까 도와주라고 하시더군요. 그 뒤로 종종 이모네 집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모 아들 공부도 봐주고 이야기도 들어줬고요. 가끔은 이모 하소연도 들어주었지요. 이모 아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모가 아들의 변화에 힘들어했습니다. 남편 대신 아들에게 기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엄마 품을 떠나려 했고요. 아들밖에 모르던 이모는 서운해하더군요. 저를 붙잡고 그런 하소연을 한참 했습니다. 그 뒤로 종종 이모랑 술도 마셨고 이모는 그때마다 펑펑 울었습니다. 이모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볼까 고민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40대지만 관리를 잘해서 인기가 많다시더군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고생을 너무 했다고 다시 결혼은 할 자신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저는 종종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미역국을 가져다 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모네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모가 식탁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모는 혼자 술을 마시며 울고 있더군요. 저는 놀라서 이모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모는 저를 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모 아들은 엄마 생일도 까먹고 학원을 갔고 회사에서도 상사에게 혼이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름이 북받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이모를 달래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모는 저를 붙잡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이모를 꼭 안아주며 생일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이모를 품에 안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그때 이모가 눈물이 맺힌 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모에게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모도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스위치가 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모와 갑자기 입맞춤을 진하게 하게 되었죠. 이모도 정신없이 제 입술을 빨아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나 할 것 같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도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입맞춤을 나누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모의 방으로 향했죠.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잠시 멈칫하고 이모를 보았습니다. 이모도 멈칫했지만 이내 제게 다시 키스를 했습니다. 그냥 그 순간은 본능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호가 되어 저는 이모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 보니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정신은 차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쑥스러운 마음에 급히 옷을 챙겨 입었고 당황해서 옷만 대충 입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더니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나 싶더군요. 뭔가 크게 죄를 지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잠깐 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괜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모네 회사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자꾸만 숨어들게 되더군요. 이모의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잘못이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자고 했지요. 하지만 말과는 달리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모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이모도 제 입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만하자고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이모도 오히려 저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도 이모가 더욱더 예쁘게만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차 안이라 행동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입맞춤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이모도 말과는 다르게 저를 원하고 있었죠. 그때 이모가 자리를 옮기자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모를 원하던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모는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어느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갑자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서로를 인식하고 남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맞춤도 했고 성인 남녀로서 서로를 짝으로 인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같은 게 아니었죠. 진심으로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모를 봤습니다. 2번이나 그녀를 가진 터라 이모가 제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약간은 즉흥적이지만 저는 이모에게 몰래 사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도 제가 좋지만 제 앞길을 막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너무 미안해서 안 된다고 하셨지요. 대신 지금처럼 이모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달라시더군요. 이모도 가끔 남자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끔씩 이모를 안아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모가 소녀처럼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저도 이제 안심을 하고 이모를 품에 안았지요. 그날 이후 저는 이모네 집을 거의 매일 찾아갔습니다. 이모가 퇴근하기 무섭게 이모와 사랑을 나누었고 아들이 학원 마치고 돌아오면 잠깐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이모 아들 공부 봐준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모는 엄마에게 제게 과외비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 아들의 과외 선생이 되었지요. 그 무렵부터 이모가 피임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속살도 보여주셨고 이모의 마음속 이야기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주말이면 이모와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말이 잘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데이트를 할 때면 저는 이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모가 오히려 존댓말을 하며 저를 받아주기도 했지요. 수줍게 저에게 서방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모는 제가 애인이 생길 때까지만이라고 했습니다. 애인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위기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모 아들에게 들킬 뻔하기도 했었고 휴대폰의 메시지 때문에 들통이 날 뻔하기도 했죠. 우리는 비밀스럽게 서로 사랑을 나누었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이모는 제게 부담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욕구만 풀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자꾸만 사랑을 요구하게 되고 확인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자꾸만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었습니다. 점점 제 요구가 많아지기 시작했지요. 이모는 철저하게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었습니다. 다소 무리한 자세를 요구해도 들어주었고 저를 위해 운동도 하고 야한 속옷도 입어주셨죠. 그럼에도 우리 관계를 자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된 이모 아들에게도 미안하고 엄마를 속이고 있는 것도 미안해졌습니다. 뒤늦게 조금씩 정신이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복학을 하면서 이모와 만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모와 만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모가 싫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모와는 자주 전화기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점점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죠. 가끔 욕구가 생기면 이모를 불러냈습니다. 그때마다 이모는 최대한 예쁘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를 기쁘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새 이모를 소중히 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럽혀진 이모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았지요. 이러려고 이모를 만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이모를 끌어안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그냥 사귀면 안 되겠냐고 말이죠. 이런 어정쩡한 관계가 아닌 진짜 연인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때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모는 웃으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는 그만하자고 하시더군요. 오늘 마지막으로 안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는 우리를 위해서 이만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모의 선택에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의 관계가 답답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모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은 눈앞의 이모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없이 사랑을 나누었던 사이입니다. 당연히 헤어짐이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너무 쉽게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지금도 이모와는 친한 편이고 이모도 여전히 엄마와 친한 편입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최근 제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소개팅을 만나서 지금까지 아들 하나 낳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도 크게 속 썩인 적은 없었지요. 그런데 남편과 사이가 썩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생각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싸우는 일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잠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중입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겨우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잠자리를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부부니까 의무적으로 관계 유지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이대도 귀찮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30대를 넘어오면서 남편과 잠자리가 점점 시들해졌죠. 친구들과 만나면 농담처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도 했고요.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레 남편 험담도 했고요. 다른 여자들도 그렇게 사는구나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죠.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그런 위안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싫다 좋다도 없었습니다. 나를 여자로 보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속상도 했지만 지금은 딱히 느낌이 없었지요. 그러다 모처럼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제일 비싼 액세서리로 치장을 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여자들끼리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죠. 다들 최대한 화려하게 꾸미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조금이라도 어릴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우리는 일부러 더 화려한 음식점으로 골라서 갔습니다. 이후에 술집도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갔습니다. 시끄럽기만 해서 싫기도 했지만 어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 또 부럽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친구들과도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웬 젊은 남자애가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대략 20살 초반 정도의 남자아이였습니다.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그가 우리 앞에 서더군요. 그리고 뭔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대뜸 제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군요. 순간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들끼리 술게임을 한 거더군요. 아무 테이블에나 가서 연락처 따오기라더군요. 아줌마들이니까 좀 쉽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왔다고 했죠. 그럼 그렇지 싶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왜 저를 지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더군요. 재미있기도 했지만 연락처를 함부로 주기는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려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애를 우리 자리에 앉혔습니다. 연계가 왔다느니 하면서 다들 신나하더군요. 그리고 술을 마셔야 보내준다고 했지요. 결국 친구들은 저랑 러브샷을 지시했습니다.
재미있기는 했지만 아들뻘 남자애라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는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해서 저도 장난에 동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맞대면서 러브샷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떨고 있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런 모습이 풋풋해서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좀 더 과감하게 그 남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친구들은 사진을 찍으며 엄청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보답으로 제 전화번호도 찍어주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렇게 노는구나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이색 경험에 무척 재미있어 했습니다. 다들 또 한 번 오지 않나 하고 기다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다시는 우리 테이블에는 오지 않더군요. 그래도 덕분에 우리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받지를 않았는데 또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그제야 그 번호가 누구인지 떠올랐습니다. 제게 번호를 따라왔다던 그 남자아이였습니다. 저는 괜한 설렘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 그 남자애였습니다. 약간 취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하더군요. 아까는 귀찮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을 했죠. 귀엽게 생긴 아이가 예의도 바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까 친구들이 술을 너무 먹여서 미안하다고 했지요. 그렇게 잠깐 통화를 하는데 문득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아까 왜 저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지 물었죠. 아줌마지만 내심 나를 선택한 이유에 기대와 궁금증이 생겼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물쭈물하다가 말을 했습니다. 그냥 제일 덜 무서워 보여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빵 터졌습니다. 내가 뭘 기대했나 싶어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냥 몰랐으면 기분이라도 좋았을 텐데 괜히 물어봤다 싶었죠. 나이가 많아도 여자인데 예쁘다고 해줬음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문득 이 차를 갔냐고 묻더군요. 그건 아니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갑자기 같이 한잔하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이게 뭔 상황인지 신기하기도 하고 괜히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된다고 했더니 어딘지 묻고는 곧바로 달려왔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애랑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쁘지도 않은 아줌마를 왜 만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젊은 남자애랑 대화를 나누니 좋더군요. 마치 예전에 소개팅을 하던 그런 설렘이 있었죠. 그런데 저보다 그 남자애가 술이 더 취한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술도 깰 겸 그러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냥 조금 늦을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걸 알기에 남편은 알겠다고만 하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애가 이끄는 대로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노래방에 단 둘이 앉았습니다. 술에 약간 취했지만 그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생각을 하며 감상을 했죠. 그러다 함께 춤도 추게 되었지요. 그 아이가 저를 곱겨 안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술 때문인지 그 아이가 점점 스킨십을 해왔습니다. 그때 피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묘한 설렘이 좋았습니다.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체격이 더 큰 남자더군요. 분명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아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그 설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는 더한 것을 제게 요구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미쳐서 그만 그 아이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노래방에서 그 짓을 해버린 것이었죠. 그 순간은 저도 함께 어려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바탕 일을 치르고야 정신이 번뜩 들더군요. 그래서 급히 노래방에서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다행히 집으로 왔는데 불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아래가 젖은 게 느껴지고 있는데 남편이라도 볼까봐 두려웠죠. 그런데 마침 아들이 인기척에 방문을 열어보더군요. 술 마시고 왔다고 아들이 잔소리를 했지요. 순간 젖은 아래가 느껴져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나 들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재빨리 욕실로 들어가 샤워부터 했습니다. 몸에 남은 흔적들을 모두 지워내고 확인도 했습니다. 젖은 옷들도 모두 물에 담궈 흔적을 없앴지요. 들킨 것은 아니지만 엄청 긴장이 되더군요.
다음 날에도 남편과 아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침을 먹여서 보내고서야 안심이 되었죠. 혼자서 미쳤다고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또 혼자 있으니 어제의 일이 떠오르더군요.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젊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 있었죠.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저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도 그냥 반가웠다고만 말을 하더군요. 우리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아이에게서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점점 편하게 대답을 해주기 시작했지요. 뭔가 어린애인과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설렘이 좋았습니다. 물론 비번을 걸어서 남편과 아들은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 사실 그 남자랑 몇 번을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확실히 제 아들 또래의 철없는 고민들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왠지 좀 더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번의 만남 뒤 우리는 대낮에 모텔도 갔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었지만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젊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젊어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래도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루 종일에도 멀쩡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실신하듯 뻗어버리곤 했지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있었고 아들을 보는 것도 항상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아이가 연락을 해왔지요. 그때마다 저는 그 아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남자를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젊어진 기분이라 더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입고 다녔는데 저도 여자로서 조금씩 꾸미기 시작했죠. 본능적으로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고 싶었지요. 몸매 관리도 하기 시작했고 화장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피부나 옷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예뻐졌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요즘은 저를 건드리기 시작하더군요. 덕분에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제 달라진 모습이 남편에게 뭔가 활력을 준 모습이었죠. 내심 나를 다시 봐주는 남편의 변화가 기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과 그 남자를 비교도 하게 되었죠.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음에도 자꾸 그 남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남편과는 아무리 해도 젊을 때처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비교를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남자가 주는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 남자가 제 연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고 단순히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할 뿐이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관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다시 여자로서 느끼게 해주는 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매번 끝내자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다시 요구를 받아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곧 그 아이와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한순간의 일탈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편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편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국내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지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국내에서는 최고라는 명문대에 입학을 했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돈 정도는 직접 벌어야 했고 과외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과외 자리는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과외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죠. 다른 대학교 학생보다 과외비도 높은 편이었고요.
저 역시 어렵지 않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면접을 먼저 보았는데 별다른 의심 없이 저를 채용하시더군요. 그래서 곧장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요. 제가 다니게 된 집은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4개나 있는 큰 평형대의 아파트였지요. 가르칠 학생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수업을 하기로 했고 수학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과외비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요.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르쳐야 할 학생이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기본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지요. 그리고 공부를 하려는 열의도 없었습니다. 못하는 건 괜찮은데 안 하려고 하니 난감했죠. 하지만 이 좋은 과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학생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머님께도 딸의 수준을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조금은 돌아가겠다며 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공부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생에 떨어진 자신감 회복부터 하려고 했죠. 다행히 어머님도 제 계획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제 계획에 호기심을 보이더군요. 지금까지 유명한 학원은 다 보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진도를 빨리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1학년 때 배운 것부터 점검을 했지요. 1학년 때 배운 수학은 쉽게 풀어내곤 하더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문제를 풀기 시작하니 학생은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중간중간에 제가 개념부터 다시 알려주기도 했죠. 그렇게 1학년 과정부터 다시 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조금은 불안해하셨습니다. 진도를 나가지 않으니 조급함이 생기신 모양이었죠. 저도 조금은 불안했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도를 나가지 않고 조금은 돌아오는 길을 택했지요. 그리고 그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다시 3학년 과정에 복귀를 하게 되었죠. 1학년 과정부터 쌓고 3학년 과정을 시작한 것이었죠. 그동안 어머님과도 매일 상담을 했고 그날그날 학습 상태와 분량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외 시간은 2시간인데 어머님과도 1시간가량 상담을 했죠. 다행히 학생은 이제 3학년 과정의 문제도 곧잘 풀어냈습니다. 문제의 개념을 이해하니 학생도 자신감이 붙더군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었습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 학생의 수학 실력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어머님도 크게 기뻐하시면서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성적이 오를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니 저에 대한 대우도 달라지더군요. 일단은 과외비를 올려주셨습니다. 돈을 더 올려주시면서 오래같이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도 이런 꿀알바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이제 저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지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어머님과도 친해졌습니다. 어머님은 다른 과목도 해볼 생각 없냐고도 하셨고 가끔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고 학생도 자신감을 회복했지요. 그러자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제야 그동안 생각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일단 학생의 아빠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빠가 성형외과 의사라고는 들었는데 거의 마주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병원 일이 바쁘셔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녁밥을 얻어먹고 10시까지 있으며 상담까지 했는데도 아저씨는 들어오지 않았죠. 학생도 아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가정불화가 있나 보다 짐작을 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의 어머님이었습니다. 가르치는 학생도 엄청 예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엄마가 더 예쁘십니다. 단순히 예쁘다기보단 뭔가 우아한 느낌이었죠. 저는 점점 두 사람과 관계가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학생에게는 오빠였고 어머님에게는 동생 같은 관계였죠. 식사를 하면서 어머님과는 술도 한 잔씩 하게 되었고요. 과외가 끝나면 학생은 다시 학원을 가곤 했습니다. 덕분에 어머님과 단둘이 남아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어머님과 밥 먹고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로 어머님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남녀가 단 둘이 자주 있다 보니 복잡한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편하게 지내다 보니 노출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그 정도는 서로 개의치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벼운 스킨십도 이제는 불편하지는 않을 정도였죠.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그런 상황들이 생겼죠. 어머님과 대화도 잘 통하는 느낌이라 즐거웠습니다. 함께 대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좋았습니다. 점점 어머님이 좋아지기 시작했지요. 언젠가부터 그녀를 제 여자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지 어머님은 더욱 제게 살갑게 대했죠. 나중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팔짱도 끼고 하시더군요. 그때마다 어머니의 가슴살이 닿아서 힘들었지요. 어머님이 저를 정말 편하게 대하는가 보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생은 다시 학원을 갔고 어머님과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양주를 꺼내 한 잔씩 나눠 마셨죠. 그때 어머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외로웠는데 이렇게 남자랑 같이 있으니 좋다시더군요. 저에게는 여자친구 생겨도 종종 저녁 먹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도 조금은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예쁜 여자친구 생기면 좋겠다고 말이죠. 다행히 어머님이 해맑게 웃으시더군요. 어머님은 자기가 예쁘냐고 집요하게 물으셨고 저는 사실 어머님을 볼 때마다 설렌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지만 진심이기도 했지요. 어머님도 저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았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럼 저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어머님도 피식 웃으면서 그럴까라고 하셨습니다. 기회다 싶어서 정말로 사귀자고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해놓고 보니 어색한 분위기가 찾아왔죠. 하지만 어머님도 거절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얼굴이 붉어진 채로 쑥스러워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께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키스 한번 해도 되냐고 물었죠.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 입술을 받아주시더군요. 이제 저에게 모두 넘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한번 하고 싶다고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쳐서 크게 사고를 쳤구나 싶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제게 더 이상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나갔나 싶어서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적어도 언젠가는 된다는 소리니까요. 저는 그럼 언제 되냐고 물었고 어머님은 내일 전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설마 했는데 정말로 전화가 오더군요. 덕분에 저는 수업도 빼먹고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학교 주차장에 어머님의 차가 세워져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님의 차에 탔습니다. 어머님은 짧은 스커트를 입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녀에게 키스를 하게 되더군요. 어머님도 이번에는 저를 피하지 않았지요. 차에서 저는 어머님을 좋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잠시 후 어머님이 그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내친 김에 우리는 모텔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상상만 했던 일들을 시작했지요. 그녀는 상상했던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에는 나이 차이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나이를 떠나 제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랑을 만난 느낌이었죠.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제 품에 꼭 안기시며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여자로서 사랑받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뒤로 정말로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월, 수, 금요일에 과외를 갖고 어머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대화를 했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스킨십은 거절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두려워하셨죠. 인생을 걸고 모험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지요. 그래도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키스는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죠. 하지만 남자로서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정하고 한번 하자고 부탁을 했죠. 그러자 어머님은 예상외로 순순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내일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도 제게 마음이 없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극도로 조심을 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는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죄책감보다는 만족감이 더 큰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대뜸 제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엄마 좋아하냐고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지만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피식 웃고 말더군요.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학생이 웃으며 말을 하더군요. 자기 엄마가 예뻐서 아직도 인기가 많다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엄마를 쳐다볼 때 심상치 않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학생은 자기가 저를 찜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지 말라고 했죠. 어이도 없고 당황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잡아떼면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는데 티가 났던 모양이었죠. 그제야 저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겼지요. 그 뒤로는 어머님께 한번 하자고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을 볼 때 시선에도 신경이 쓰였고요. 하지만 가끔 제가 한번 하자고 말을 안 해도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그녀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불륜을 저지른다는 죄책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혹시나 누가 알게 될까봐 두려움도 커지더군요. 그리고 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서로 스케줄 맞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과외도 끝나게 되었죠. 과외를 그만두니 어머님과는 연락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딱히 계기는 없지만 그냥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죠.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저는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고 어머님에 대한 아쉬움도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자친구에게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2번 다시 남의 가정을 망치는 짓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